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도 시장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주고 오고 갔는지 그래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CPI 발표 내용부터 시작해서 시장은 뭔가 좀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달라졌는지 네. 숫자부터 좀 볼까요? 먼저 한번 금융시장 지표를 한번 네. 보실까요? 일단 뭐 주가 지수가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을 했고요. 방산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일단 인플레이션 둔화가 이제 시장의 전망치만큼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이제 두려움이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시장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도 보시면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한 14bp가 급등을 했어요.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정부가 제시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 지원 패키지가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확대, 이제 재정 지원 확대에 대한 우려감까지 이제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좀 이제 다시 5만 달러 밑으로 지금 내려갔고요. 유가가 중동 지역 리스크 때문에 지금 77달러까지 어느새 벌써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 속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이제 강세로 지금 벌써 뭐 104까지 올라가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골드 가격은 이제 온스당 2,000달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강하게 좀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보면 시장도 꺾였고 이 가운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4.3이면은 꽤 네, 맞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라서 이게 또 추가적으로 지속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불과 한 3주 전만 해도 한 3.9도 깨지고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벌써 또 이렇게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경기 지표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더 보신다면 화면에서 이제 1월 CPI는 결국 이제 3.1%로 나왔어요. 전년 대비해서요. 시장의 전망치는 2.9%였습니다. 이게 좀 문제였거든요. 그다음에 근원 CPI도 시장의 전망치가 한 3.7%였는데 지난달하고 똑같습니다. 3.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거 보면 주거비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월 실질 평균 임금 상승률도 전월 대비해서 0.3% 감소가 됐습니다. 그 전달 12월 달 것은 마이너스 0.1% 감소였거든요. 더 지금 임금 상승률도 더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면서 시장에서는 요금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라스트 마일이라고 그래갖고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마지막 그 잡는 단계가 좀 힘들다. 네. 과연 이런 라스트 마일이냐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상승이 다시 부활하는 단계냐. 요거에 대한 지금 갈등이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해당 지표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 분위기를 이미 조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탠스에서는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3월에는 거의 뭐 한 9%까지 하락을 했고요. 네. 5월 달도 한 50% 이상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봤었는데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0%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연준이 이미 언급했듯이 아마 하반기가 특히 6월 달이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다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옮겨지고 있는 건 결국에는 이제 CPI 발표 내용을 보고 우리도 연준도 데이터에 기반한 그쵸, 그런 맞습니다. 선택과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도 받고 이제 기업 내용을 쭉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M7 종목도 다 빠졌어요. 네, 뭐 어떤 종목이든지 이제 힘을 버틸 수 있는 종목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한번 제가 좀 몇 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은 이제 아마존하고 알파벳 같은 경우도 좀 덜 빠졌거든요. 이유가 이제 골드만삭스가 아마 아마존하고 알파벳은 올해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아직까지 배당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에 이어서 아마존하고 알파벳도 이제 올해 배당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좀 호재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림에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은 UBS가 목표 주가를 8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는 어제 거의 빠지지 않고 시간 외에서는 조금 소폭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EU 집행위원회가 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죠. 독과점 대상에서 약간 제외를 하겠다. 특히 이제 애플이 갖고 있는 아이메시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게이트키퍼, 이제 특별 규제 대상 기업이죠. 요건이 충족되지가 않는다 하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되게 서비스죠. 이제 요 말씀드렸던 아이메시지라든지 빙에 대한 서비스는 이제 요건에서 제외를 하는데 네. 기업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서 구글이 좀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빼주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유럽 지역 내에서 비즈니스를 좀 하는데 좀 한시름 덜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비전에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NFL, NBA, PGA, 뭐 MLB 스트리밍 서비스를 모두 다 이제 볼 수 있게 지금 만들어졌고요. 이건 지난주에 저희가 디즈니하고 폭스, 워너브라더스가 공동으로 스포츠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 출시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비전 프로로 이런 스포츠 스트리밍의 컨텐츠를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걸까요? 거의 이제 내가 야구장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진짜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앞에 쫙 파노라마. 그냥 화면이 네. 크게 대형 화면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약간 3D로? 그렇죠. 네. 오, 비쌀까요? 글쎄요, 일단 아직까지 어플을 이제 설치를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거기 그 비용이 비싸겠죠. 근데 네. 일단은 애플이 비전 프로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체가 앞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 전반적으로 스포츠 스트리밍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을 좀 크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컨텐츠가 비싸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일반적인 앱 같은 경우에는 비싸봤자 사실 3만 원 이하잖아요. 그쵸, 네. 제일 비싸도.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꽤 비쌀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스포츠 경기 좋아하는 찐 팬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NBA를 내가 내 집 안방에서 비전 프로를 끼고 네. 거기 안에서 직관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면 그렇죠. 저는 삽니다. 테슬라 차 타고 자율주행 놓고 그냥 보면 가면 되죠. 그런 네, 영상도 보긴 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아직은. 위험하죠. 네. 와. 네, 이렇게까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최대 장점이 되는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네. 콘서트나 그러니까 뭐 미술관, 이런 뭐 뮤지컬, 맞습니다. 이런 공연들을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버추얼 서비스를 받을 때 가장 최고는 스포츠하고 네. 게임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네. 것들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 2028년부터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 충전 방식이죠. 북미 충전 표준을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대 자동차 메이커죠. GM, 포드, 그다음에 도요타, 현대차 그룹, 여기 스텔란티스까지 5대 회사 모두 북미에서는 이제 테슬라 방식의 슈퍼차지 충전을 쓰겠다라고 해서 아마 테슬라가 향후 이제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 확대를 지금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테슬라 주가는 일단 시간 외에서는 한 0.14%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별 이슈 쭉 확인을 해봤고요. 밤사이에도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실적 발표 좋았지만 뭐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한 기업도 있었고요. 하나씩 좀 볼까요? 네, 일단 어제 좀 다양한 이제 업종의 이제 종목들이 나왔는데 한 몇 개만 제가 볼게요. 일단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에 부합하게 나왔어요. 근데 뭐 당일 주가는 그냥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텼다 할 정도로 한 마이너스 0.59% 정도로 0.59% 하락을 했고요. 다른 것보다 지금 2024년 가이던스를 2023년에 비해 매출을 한 4에서 5% 확대 전망을 이제 확대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네. 다른 것보다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음료 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2024년 인플레이션 안정에 따른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가 어제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EPS가 잘 보시면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자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지금 좀 많이 빠지는 한 마이너스 한 3.8% 정도 빠지는 그런 지금 모습을 지금 보여줬어요. 그다음에 쇼피파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은 EPS가 작년 대비해서는 이게 뭐 흑자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가이던스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비용 증가가 좀 많을 것 같다.
이제 어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비용 증가라든지 마케팅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을 좀 넣으면서 2024년 가이던스를 좀 낮춰 잡았습니다. 매출액에 대해서는 2023년보다 더 크게 잡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거의 13%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장에서는 많이 하락을 했는데 다행히 또 시간의 네. 거래에서는 좀 다시 소폭이지만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파운더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글로벌 이제 파운드리 업계에서 한 지금 3위 정도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TSMC가 거의 55% 정도,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2%, 여기 글로벌 파운더리가 한 6.7%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UMC가 한 6.6%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2009년에 AMD에서 실리콘 웨이퍼 제조 부문이 분리돼서 지금 설립된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주로 12나노 제품에 지금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 그 반도체 공장이 국방부 반도체 공급업체로 선정돼서 항공우주와 방위 응용 분야의 신뢰성 있는 그러한 반도체 생산할 수 있는 인증을 부여받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은 이제 전망치를 상회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전통 이제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 재고가 다 털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매출이 나온 거거든요. 하지만은 전망치는 좀 상회를 했고요. 주가는 한 마이너스 2% 정도 살짝 소폭 좀 하향에 떨어졌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미국의 이제 그 칩스 액트죠.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들 실적 발표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앞서서 오프닝 때 그 리프트의 시간의 거래에서의 주가의 50% 급등 소식을 전해 드렸잖아요. 네. 실수를 했다고 해요. 리프트 재무 책임자인 에린 브루어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마진 확대, 그러니까 향후 가이던스가 2024년에 성장률 500bp, 그러니까 5% 성장률이 나타날 것이다로 잘못 이야기를 했대요. 실제 성장률에 대한 가이던스는 50bp, 0.5%. 그래서 4.5%가 뚝 떨어지면서 시간의 거래 현재 그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50% 넘었던 급등을 반납을 하고 현재는 16%대 강세. 이 정도도 뭐 많이 오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실수를 좀 크게 했네요. 5를 0.5를 5로 네. 예, 과대하게 0을 하나 더 붙였네요. 이런.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실적 발표 내용도 꾸준히 두 보죠. 개만 제가 더 볼게요. 맨 밑에 더 보시면 보셔도 돼요. 예. 예, 시간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저 웰타워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리츠 회사인데 리츠 회사 중에서는 특이하게 헬스케어 인프라에 투자하는 리츠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노인주택 리츠 사업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실버타운이라든지 실버 병원에 대한 투자를 주로 하는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고령화 관련주이며 헬스케어 관련주로 또 분류가 돼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웰타워 하면은 조금 많이 개인들도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치는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EPS가 지난해는 사실은 이제 적자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흑자로 좀 전환되면서 주가는 좀 마이너스 0.32% 하락을 했는데 장중에요. 시간에서 조금 이제 상승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편하게 부동산도 투자하고 헬스케어도 투자하고 뭐 고령화 관련주도 투자하고 이런 거 했을 경우에 딱 맞춰지는 회사라고 한번 웰타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우주 산업 쪽이고요. 방산업체인데 지금 전망치를 상회를 했어요. 다른 것보다 작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커지면서 매출 증대가 지금 확대가 됐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제트 엔진용 부품하고 항공 우주 분야의 어떤 티타늄을 제공하는 회사라 이제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에 납품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혀 이제 줄어들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2024년도 실적도 가이던스도 이제 확대 전망으로 내면서 주가가 장중에 5.34% 상승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되어 있는 이제 지원 패키지가 상원 의회를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하면서 오늘 방산주들은 대부분 다 상승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나 더 보신다면 조에티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런데 일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제약이 아니라 동물 관련되어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가축에 대한 그 면역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품들, 이제 의약 제품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헬스케어이면서 동시에 애그리비즈니스 쪽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전망치가 이제 소폭 이제 하회는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크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주가는 장중에 한 마이너스 6% 정도 좀 하락을 했고요. 다른 것보다 전망치를 사실은 좀 올해 같은 경우에 육류 소비 확대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조에티스의 자기들의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을 한 7% 이상으로 증가 전망을 시켜놨거든요.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조에티스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 소비재 쪽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헬스케어 쪽으로 들어가는 업종들 대부분이 지금 하락을 하면서 이에 맞춰서 같이 좀 하락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도 아마 시장 전망 한번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은 또 미국 주식에 또 어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포트폴리오 다원화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오전에 전해졌던 뉴스 가운데서 보니까 작년 11월이었죠. 그 제프 베조스가 주식에 대한 사전 거래 계획이 있었는데 이주를 하면서 시애틀을 떠나서 마이애미로 이주하면서 주식 계속해서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한 20억 달러 규모의 아마존의 주식을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뭐 일정이나 실적 발표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조금 이제 뭐 딱히 이제 이렇게 지표가 이제 큰 건 없어요. 네. 있는데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나오는 이제 PPI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시스코라든지 아니면 에퀴닉스 같은 리츠 회사, 옥시덴탈, 뭐 크래프타인즈 다양한 또 업종의 회사들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 이거 지켜보시면서 올해 전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 요목조목 확인해 봤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시장이 좀 조정을 보여서 오늘 이제 국장이 어떨지에 대한 좀 우려를 하시는데요. 글쎄요,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스닥으로 좀 번지고 있는 저 PBR 관련한 이 수급과 모멘텀이 시장을 잘 버티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